NBA 슈퍼스타들이 총출동하는 파리 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올림픽에선 대부분 어움이라는 빤히 보이는 결말이 연출되었지만 지난 시즌 MVP 최종 3인 후보나 리그에서 가장 잘한 올 NBA 퍼스트팀에 포함된 선수가 테이텀 한 명에 불과할 정도로 과거에 비해 상향 평준화되어가고 있는 국제농구 추세인데요.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이 호시탐탐 타도 미국을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번 올림픽에서 어떤 팀들이 미국을 위협할 만한지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자국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피바 랭킹 9위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무기는 바로 수비왕 4회에 빛나는 고베어와 신인류 빅터 웬바냐마의 에펠탑 듀오인데요. 이번 대회에서 가장 강력한 트윈타워를 구축했다 평가받는 프랑스는 내 외곽을 가리지 않고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웬바냐마의 다재다능과 주로 인사이드에서 꾸준히를 도맡을 고베어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선 독일과 터키를 상대로 한 평가전에서 이미 두 선수는 사기 수준의 케미와 자물쇠 수비를 선보이며 많은 팬들을 놀라게 만들기도 했죠. 다만 웬바냐마와 고베어의 높이를 살려줄 만한 안정적인 가드 자원이 부족하다는 게 프랑스의 약점인데요. 드클로라는 유로리그 레전드가 있긴 하지만 이 선수도 어느새 37살에 접어들었기에 NBA 소속팀에서조차 큰 존재감이 없는 포니에, 닐리키나, 말레동, 쿨리발리로 구성된 백코트 라인업의 무게감은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세르비아전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대로 수면 위로 드러났죠. 그럼에도 젊은 선수들의 에너지와 웬바냐마 고베어가 지키는 페인트존의 높이만큼 가공할 만한 수준이기에 자국 버프를 받은 프랑스의 이번 올림픽 활약이 궁금하네요. 작년 농구 월드컵에서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독일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입니다. 미국, 스페인 바로 뒤인 피바 랭킹 3위에 위치한 독일은 균형 잡힌 팀워크와 알토란 같은 선수들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강한 면모를 뽐내고 있죠. 특히 독일 유니폼만 입으면 눈 돌아가는 데니스 슈레더와 이번 FA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린 바그너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저지맨으로 이곳저곳 팀을 옮기고 있는 슈레더는 그 와중에도 평균 14점, 6어시로 준수한 활약을 이어왔고 시즌 내내 신형인 모리츠 바그너와 손발을 맞춘 프란츠 역시 신장에 어울리지 않는 노련한 플레이로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무엇보다 작년 농구 월드컵 준결승전에선 미국을, 결승전에선 세르비아를 차례로 잡은 좋은 기억이 있기에 독일이 과연 월드컵에 이어 올림픽까지 접수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대회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승 후보를 논하는데 현재 미국을 주름잡고 있는 MVP 니콜라 요키치의 나라 세르비아를 빼놓으면 섭하죠. 피바 랭킹 6위인 세르비아는 니콜라 요키치와 보그단 보그다노비치를 필두로 조직력을 자랑하는 농구를 구사하는 게 특징인데요. 요키치가 뛰지 않은 작년 피바 농구 월드컵에서조차 누구 하나 빠지지 않는 영리한 농구를 구사하며 결승까지 진출하는 저력을 보여줬던 세르비아. 그런데 이번 올림픽엔 필살기인 요키치까지 가세하면서 더욱 강력한 라인업을 구축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에펠탑 듀오와 맞붙은 프랑스와의 평가전에서 요키치 혼자 오히려 프랑스 인사이드를 탈탈 털어버린 데 이어 보그다노비치도 스피드를 앞세워 프랑스 트윈타워에게 흑역사를 선사하며 한 수비 기량을 과시하기도 했죠. 무엇보다 마치 한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수비 호흡과 프랑스 수비의 혼을 쏙 빼놓은 다채로운 패턴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마침 조별 예선부터 미국을 만나는 세르비아의 돌풍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이번엔 미국 다음으로 높은 피바 랭킹 2위 스페인입니다. 비록 과거 가솔 형제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스페인은 유럽을 대표하는 농구 강호인데요. 바르셀로나를 연상케 하는 티키타카 스타일에 이은 팀플레이는 스페인 피켈롤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님을 느끼게 해줍니다. 스페인의 주축 선수들로는 멤피스에 안착한 산티 알다마와 가솔 형제의 대보를 잇는 에르난 고메주 형제가 있는데요. 리그를 대표하는 빅맨들이었던 파우, 마크 가솔 형제와는 달리 농구보단 오히려 영화배우 보크루즈가 더 유명할 정도로 커리어 내내 주로 롤플레이어 역할만 수행한 윌리 후안초지만 그래도 국가대항전에서만큼은 꾸준히 제 몫을 해주며 2022년 유로 바스켓을 우승으로 장식하는 등 스페인 농구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성기에 비해서 여러모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스페인인데 다가오는 올림픽 무대에선 과연 피바 랭킹 2위다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옆 나라인 캐나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나라들보다 살짝 낮은 피바 랭킹 7위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로스터가 현역 느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깊은 뎁스를 자랑하는데요. 지난 시즌 최종 MVP 후보로 거론된 슈퍼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챔피언 경험이 있는 거물 자말 머레이는 물론 가자미 역할을 소화하는 딜런 브룩스와 RJ 베럿, 루 돌트 등 네로라는 선수들이 대거 포진돼 있습니다. 그러나 빵빵한 백코트 자원들과는 별개로 빅맨들은 다소 초라하다는 게 함정인데요. 올리니까 파웰이 있긴 하지만 사이즈로 보나 기술로 보나 우승 후보로 분류되는 출전국 중 가장 약한 편에 속하기에 이런 인사이드에서의 열세를 외곽에서 어떻게 만회하느냐가 캐나다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 미국과의 평가전에서 단 한 개의 블락을 기록하는 사이 9개의 블락을 당하다 고개를 숙이는 전개를 통해 캐나다의 약점을 여실히 엿볼 수 있었죠. 아무쪼록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법이기에 젊은 선수들을 앞세운 캐나다가 이변을 연출할 수 있을지 응원해봅시다. 마지막으로 베테랑들이 즐비한 피바 랭킹 5위 호주입니다. 오세아니아와 크게 보면 아시아의 최강자인 호주는 여유있는 공격과 끈적한 수비로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팀인데요. 호주 커리라 해도 과언이 아닌 패티 밀스와 동네 아저씨 농구의 정석 조 잉글스의 얼마 전 파이널을 경험한 단테 엑섬, 조시 그린까지 절묘한 공수, 신구 조화를 바탕으로 비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호주에겐 공격을 믿고 맡길 만한 슈퍼스타가 없다는 게 함정인데요. 도쿄올림픽 때보다 늙은 35살 패티 밀스와 잉글스도 부상 후 폼이 많이 떨어졌고 그 외에 랜데일, 기디, 다이슨 데니얼스 또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좋은 선수들이라 하기엔 애매하기에 솔직히 우승은커녕 메달권에 진입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극적인 경기를 여러 차례 연출했던 호주인 만큼 낭만의 도시 파리에서 또 한 번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렇게 해서 미국을 위협할 우승 후보란 타이틀 아래 총 6개의 국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라스트 댄스 팀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역대 대표팀 중 최고령 로스터인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미 실력이 증명된 쟁쟁한 슈퍼스타들인지라 아무리 봐도 이번 대회 역시 어우미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릅 듀커가 쉬는 세컨 유닛에 막 에드워즈랑 갈매기가 나오면 이건 뭐 그냥 사기 수준이니까요. 그럼에도 여러분은 어떤 팀이 미국에 대항할 만한 전력을 구축했다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